며칠이지? 16일. 자, 17일이야? 이렇게 생겼어. 여기 표현되어 있는 F1, F2 이 힘을 뭐라고 부르게요? A랑 B랑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 사이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만유인력은 뭐랑 관계가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 테스트랑 맞네. 좀 이따 보자. 자, 둘 사이에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세요. 그랬으니까 거리하고는 반비례하는데 그냥 반비례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예질량이 어떨수록 세게 당겨요? 클수록. 둘의 질량을 곱한 것만큼 세져요. 그래서 상수 하나 붙여요. 이런 게 만유인력이었어. 그러면 요 힘하고 요 힘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네 질량, 내 질량을 곱한 것만큼 생기는 힘이고, 그래서 F1과 F2는 크기가 같아. 서로 항상 같은 크기로 당기셔야 돼요. 내가 질량이 작으니까 난 살살 당길 거야 하시면 안 돼. 그럼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크기로 당겼는데 만약에 한쪽이 질량이 되게 크고 내가 질량이 되게 작아. 그럼 무슨 차이가 나지? 당기는 힘은 같은데 얘는 질량이 너무 크니까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와. 티도 안 나. 근데 똑같은 힘으로 당겼는데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끌려와. 맞아? 그래서 질량이 큰 얘를 기준으로 질량이 큰 작은 얘를 요렇게 잡아당기는 힘, 얘가 마침 지구라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뭐라고도 불렀어? 중력. 그래서 만유인력이랑 중력이랑 같은 크기의 힘이야 라고 말했고, 만유인력은 둘 다 합쳐서, 중력은 지구가 나를 당기는 요쪽만. 크기는 쌤쌤인 거 맞지? 그랬을 때 중력 F는 뭐라고 썼어요? 얘가 작은 애라면 중력 F 식은 중력이랑 무게랑 무슨 관계였고? 자, 저울에 물체를 올려서 무게가 나타났어. 눈금이 생겼어. 이 눈금 왜 생긴다고? 지구가 얘를 당겨서.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얘를 눌러서. 그럼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이랑 얘가 눌러서 나타난 물체 눈금 무게랑 어때? 같은 거였잖아. 그래서 중력과 무게는 같은 말이었고, 그래서 나타나는 중력은 이렇게 말했지. 무게라고 말하면 된다 그랬지. 기억나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작은 놈이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F1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다. F1이 지금 요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 요렇게 힘 작용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요거는 힘을 당기는 방향, 요만큼인 크기, 요 점이 의미하는 게 뭐야? 작용점. 자, 우리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 머리가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 여기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요 힘은 A한테 작용하는 힘인 거야. 누가 당겼는데? 얘가 당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힘은 뭐라 그래야 돼? B가 A를 당기는 힘. 돼요? 그래서 A가 당겨지는 애인 거야.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 반대로 말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F2는 A가 B를 당긴다라고 반대로 말하셔야 되고요. 3번. F1, F2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상호작용 어때? 너랑 나랑 관계 있어요잖아. 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관계? 네 질량 내 질량 곱해서 만든 거니까 관계 있는 거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F1, F2는 크기 같고 잠깐만. 옳은 것을 고르는 거 그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둘이 어때요?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지. 질량 곱해서 나온 거니까 크기 같아요. 근데 둘이 방향이 어때요? 방향은 반대인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R이 작아지면 F1, F2 크기는 모두 작아진다? 만유인력은 R하고 반비례할 거니까 R이 작아지면 힘은 커져야지.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M1이 커지면 F1은 커지는데 F2는 안 변한다? F1, F2는 항상 같다. 한쪽 질량이 커져도 결국 질량 곱해서 나오는 힘이니까 누구 한쪽만 커진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A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A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서로 마주보고 당기고 있잖아. 가까워지고 싶겠지. 그치? 멀어질 건 아닌 거야. 그렇게 두 개 맞으셔야 하고요. 그럼 505는 비슷한 상황이거든? 이렇게. 방금 504를 주관식으로 푼 게 505야. 505는 3번만 할게요. 자, F1의 크기가 30일 때 F2의 크기는 3번이 더 쉽네. 그럼 F2 얼마여야 돼? F1이 30인데 F2도 30이겠지. 왜? 이유는?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서술형 어떻게 쓸 거예요? 그 F1, F2를 무슨 힘이라고 부르고? 서로 마주보고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고. 그럼 만유인력은? 걔네들이 왜 같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식 써주면 되지. 둘의 질량을 곱해서 만드는 힘이므로, 그치? 예질량 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 누가 당기는 힘이든 원이나 투는 같으면 된다. 그래서 식 쓰시면 돼요. 됐으면 아까 거 보자. 518번, 19번 가볼게요. 요거 두 문제 별표 하세요. 자네들은 쓸 거 꺼내. 꺼내서 저 문제 풀이 방법 적으세요. 먼저 할게요. 보자. 오케이. A하고 B가 질량이 M, 2M짜리인 공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떠있는 높이가 하나는 H, 하나는 4H입니다. 그랬어. 그럼 쟤네가 떨어지는 운동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유낙하. 자, 그럼 자유낙하 할 때 작용하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중력. 어디로? 여기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치? 그럼 중력 가속도 크기는 얼만데요? 9.8.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얘한테도 똑같은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근데 가속도가 뭐였는데요?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가속도. 속도가 가. 변한다. 얼만큼씩 변한다는 얘기지 이거? 1초에 9.8m/s씩 속도가 변해요. 이게 가속도에서 속도가 가 변하는 정도. 그럼 1초의 속도가 이만큼씩 변할 거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할까요? 였었어. 그러면 쟤네를 낙하를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속도가 빵이었던 애가 1초 낙하했습니다. 그럼 지금 속도는요? 아까보다 얼만큼 늘어날 거니까? 9.8. 그래서 9.8. 그럼 1초를 더 낙하해볼게요. 그럼 지금 속도는? 그치? 9.8이 2번.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t초쯤 낙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속도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9.8이 1초, 2초, 3초.
3초. 그러다 t초까지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9.8 곱하기 t 또는 gt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어. 돼요? 이번 주 클리닉 오면 이거를 나한테 설명하라 그럴 거야? 결과만 쓰는 거 말고 이 과정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시간에 따라서 1초 지날 때마다 9.8씩 계속 늘어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9.8, 9.8, 9.8씩 계속 늘어납니다 였어. 자, 이 그래프 가지고 혹시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거리 구할 수 있나? 자,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거 보통 둘 중에 하나야. 두 개만 알면 돼. 그래프의 넓이를 알고 있거나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고 있거나. 자,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슨 뜻이게? 거리. 그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까? 세로 가로 곱하는 건데 세로에 속도가 있었어요. 가로에 시간이 있어요. 자, 여기가 t. 그럼 여기는 나중 속도 v. 근데 나중 속도 v는 뭐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 t, 세로는 gt. 근데 삼각형이니까 뭐? 2분의 1. 그래서 나온 게 2분의 1에 gt 곱하기 t였어요. 그럼 속력 시간 곱한 거니까 이게 거리예요. 자, 자유낙하 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요식 두 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같아. 나온 김에 이 그래프 기울기는 뭐예요? 그만 적어! 기울기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x분의 y. x축에 시간이 있고 y축에 속도가 있고. 그럼 시간분의 속도가 얼마나 변했게? 그게 뭔데? 근데 이게 자유낙하였으니까 얘는 중력가속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나중에 그래프 해석 문제도 나갈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 그래프에서 얘가 뭐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였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얘는 h라는 높이, 얘는 4h라는 높이에서 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둘이 다릅니다. 질량이 2배 크면 작용하는 가속도는 2배 크다. OX. 뭐야 X야?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럼 뭐야? 질량은 응. 그렇지. 질량이 크거나 말거나 둘이 가속도는 얘도 1초당 9.8, 1초당 9.8씩 늘어날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H 낙하에서 땅에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댔어요, 문제에서? 1초 걸렸대. 그럼 혹시 이 친구가 4H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는지 계산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것 중에 뭐를 활용하면 저 4H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요식 두 개 중에 거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낙하 높이잖아. H. 그치? 그럼 낙하한 거리 이거 갖고 저기다가 쓰면 구해질 거야. 자, 뭔 얘기냐면 A 거 봐봐. A가 H만큼 낙하를 했어. H만큼 낙하를 했어요. 그럼 저 친구는 저 낙하한 거리는 2분의 1, 9.8 그리고 도착하는데 1초밖에 안 걸렸다 그랬으니까 1의 제곱 이게 A가 떨어진 거리일 거야. 그치? 계산은 안 할 거야. 그럼 B는 그거보다 4배나 높은 데서 떨어졌네. 그치?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G T의 제곱 해서 이거보다 4배 많이 나올 거래.
그럼 어차피 여기는 어때요? 똑같을 거잖아. 그럼 얘가 4배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1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그럼 4가 나오겠지. B는 2초 되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식이 외워져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했으면, 그래프로 이해했으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 이 친구는 얘가 1초 만에 도착할 때 얘는 2초 만에 도착할 거야. 까지 알아낸 거고, 그치? 근데 뭐 물어봤니? AB의 가속도를 AA, AB라고 할 때 둘의 가속도 크기 얼마야? 그랬으니까 얘는 1대1이겠지? 요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럼 AB에 작용하는 중력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왜요? 중력 F가 뭔데요? F는 mg 무게. 그러면 FA는 FA는 질량 m짜리에 9.8 작용했어요. 근데 FB는 질량 2m짜리에 가속도가 작용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중력은 B에 작용하는 게 A보다 2배가 크다 하시면 될 거야. 왜 그래? 그러면 식 쓰시면 돼요. 됐어요? 써놓을까? 자, 1번, 2번까지 혼자 다시 식 그리고 이유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에어컨 꽂으셔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H가 몇 미터인지 말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H는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G T제곱? 그치? 여러분이 외운 거 가지고 이제는 H도 구할 수 있어. 그럼 H는 4.9m였나봐. 되겠죠? 이게 3번이야. 근데 4번에서 뭐 물어봤어? V1 대 V2. 얘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을 V1, 제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을 V2라고 할 거래. 자, V1, V2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또 찾아봐. 여기서 뭐 갖고 쓰면 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찾고 있지? 어떤 식으로 구할 거야? 속력으로 갔잖아. 우리가 아는 거 속력이랑 낙하 거리 딱 두 개는 배웠잖아. 이제 알 것 같잖아. 근데 속력으로 갔으니까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V1은 이건 A 거니까 몇 초 낙하했는데? 1초. 이만큼. 자, 그럼 V2는 B는 몇 초 낙하했는데? 2초. 끝났네. 1대2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2초를 구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나온 거고요. 저 2초가 지금 문제에는 없잖아. 그럼 이게 되게 어려웠을 거야. 이 마지막 4번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별표야. 난이도 있게 1등급 가리기용이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1번, 2번 정도 맞는 애들이 있고 3, 4번 틀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4번에 식을 쓰시되 중요한 건 이거 시간 2초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 시간 모르면 얘 못 구할 거야. 자, 요거 시간 줄 테니까 4번에 정확하게 적어 놓으세요. 요거 4번에 요거 같이 적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꼭 복습하십니다. 지호 다 적었어? 자, 이제 나. 서 있을까? 졸리면? 졸리면 서 있어도 돼. 선 이해돼요? 원식 시간 자, 여기. 낙하거리가 H랑 4H인 거 가지고 낙하거리 A 거 넣고 B 거 넣고 근데 A는 1초인 거 알았고 B는 몇 초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얘가 4배야 그랬으니까 이게 4배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도 4배가 돼야 되고 그치? 그럼 2의 제곱을 해야 4배가 나왔겠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간 구한 거야 낙하거리로 그래서 시간을 구해야 이게 된다 알겠어요? 오케이 얼른 다시 써보자 오늘 518, 519는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오게 숙제할게요. 자, 방금 519번에 4번을 3번, 4번 이해했으면 518번이 좀 쉬울 거야. 보자. 나무에 이렇게 생긴 나무에 인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인형이 지금 가만히 매달린 채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어. 자, 얘가 의미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저 인형한테 작용하는 힘은 없다. OX. 또는 저 인형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없다. OX. 두 개. 다르지? 저 인형한테 작용하는 힘은 없다. 맞아요? 아닌 것 같지? 무슨 힘이 들어가? 중력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왜 안 떨어졌어? 왜 가만히 정지했을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인형한테 매달려 있는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반대쪽으로 실이 인형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당겨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중력도 작용하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있어. 근데 두 개의 힘이 같아서 얘가 안 떨어지고 버티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정지해 있다의 의미는 인형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 인형이 1초 동안 4.9m를 낙하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처음에 문제 보고 1초에 4.9m를 낙하해서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더라. 이런 거 잘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1초 낙하를 했더니 어디쯤 왔는데 1초 낙하를 했더니 그 낙하한 거리가 4.9m였어 라고 준 거야. 그럼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정보는요? 무슨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걸 줬을까? 여기 혹시 중력 가속도 9.8회라 있어? 아 심지어 이것도 있네. 자 그럼 이거 없어도 그만인데 중력 가속도가 9.8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사실은 이걸 줬을 수 있거든. 우리 자유낙하 할 겁니다. 낙하거리 H는요 식 어떻게 됐지? 아까 그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삼각형 반토막 넓이 2분의 1 G T 제곱 그치? 그런데 1초 낙하했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려면 얘는 9.8이면 돼. 만약에 9.8을 안 줬으면 9.8인 거 니들 보고 찾으란 얘기야. 근데 너무 친절하게 9.8까지 줬지? 그럼 사실 얘는 없어도 그만인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안 주면 찾을 줄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2초 낙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미터까지 갈까요? 2초 낙하했어요. 그럼 낙하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H2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이때 낙하거리가 h였어. h1. 그럼 이때 낙하거리 h2. 자, 낙하한 거리가 어때요? 몇 배 커요? 4배가 커요.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낙하해서 h만큼 갔어. 1초 낙하했을 때. 그 다음에 2초 낙하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은 4h만큼이야. 이 뜻이야. 그러면 1초 낙하해서 내려온 여기랑 지금이랑 차이는 얼마인 거야? 3h만큼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낙하를 1초 더 시켜볼게. 3초 낙하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돼요? 2분의 1 g t의 제곱. 그럼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1, 4, 9. 아까보다 몇 배 커진 거예요? 9배. 그럼 아까 1초일 때 h 낙하했으면 지금 3초일 때는 9h까지 내려온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GT제곱을 열심히 외워서 풀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 아셔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3초 동안 낙하온 전체 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초 낙하해서 h만큼 왔어요. 그 다음에 2초, 그러니까 총 2초를 낙하했더니 4h만큼 왔어요. 3h만큼 더 간 거구나. 그 다음에 총 3초를 낙하했더니 9h까지 왔어요. 그럼 조금 전보다 얼만큼 더 온 거예요? 여기가 4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그 18번 문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봐봐. 보기 첫 번째. 인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자, 줄을 끊어서 인형이 떨어질 거야. 그럼 작용하는 힘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어. 그럼 얘 내려오는 동안 중력 변해요, 안 변해요? F는 M, G야. 떨어지는 동안 질량, 인형 질량 안 변할 거지? 가속도 당연히 안 변하지? 중력 변하는 거 아니지. 그냥 어떤 일정한 중력이 있는 거야. 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속력은 2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9.8m/s만큼 빠르다? 이거는 이 인형이 아니라 그 누가 떨어져도 항상 맞는 말이어야 돼. 왜? 우리 아까 자유낙하 할 거야. 1초 낙하했을 때 속도, 2초 낙하했을 때 속도. V는 GT 곱하기 1 곱하기 2. 3초 낙하하면 곱하기 3. 그러니까 2초 낙하했으면 얘보다 9.8만큼 빨라요. 맞죠? 이건 항상 맞는 말이어야 돼. 문제는 디귿이야. 1초부터 2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0에서 1초까지 낙하한 거리의 3배이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0에서 1초까지 낙하한 거리 몇 미터? 0에서 1초까지 낙하한 거리 h. 그럼 0에서 2까지 낙하한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갖고 얘랑 얘랑의 차이는 3h야 라고 내가 아까 구했으니까. 그러면 0에서 1까지 낙하한 거리와 1에서 2까지 낙하한 거리는 1대 3이다가 맞는 거지. 돼요? 아까 19번에 나온 거 그대로 된 거지. 아까도 h하고 4h였잖아. 이해했어요? 자, 우리 아까 이 친구 h 떨어질 때 4h 떨어질 때 얘가 1초 걸렸고 얘가 몇 초 걸렸었어? 2초 걸렸었어. 똑같은 상황인 거야. 요거 떨어질 때 1초, 이만큼 떨어질 때 2초. 그러니까 그 중간 차이는 3h만큼. 그래서 19번 풀리면 18번 이것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 19 발표해 놓으시고 특히 디귿이 어려울 거야. 기억, 니은까지 내가 공부했는데 디귿 몰라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요거 2개 노트에 다시 풀어올게요. 식사서. 그만 자고.
좋아? 겨울이면 춥다 그러고 끄면 자고 돌리면 서 있어. 물 마시고 와. 서 있어. 다 썼어요? 너 어딨어 쓴 거? 18번 어딨어? 노트 없어? 설문 다시 적어놔. 되게 중요해. 아,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따뜻하네. 자, 이거 시험지 줄 테니까 몇 개만 선택해서 적읍시다. 네, 2장 맞고요. 어디 할 거냐면 3번 중력과 만유인력 있죠? 그거 식쓰기 3번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뒷장 가시면 좀 많으니까 7번에 2번 자연학화. 거기 들어갈 속도랑 거리 식쓰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은 다. 그래서 오늘 8번 문제 더 풀어줄게요. 그거 3개만 후딱 해보세요. 문제 뭐냐면 건물 옥상에서 1kg짜리를 옆으로 5m/s로 던졌습니다. 그랬어. 그럼 우리 이렇게 수평 던지게 하는 물체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자, 요 끝에서 내가 얘를 빵 쳐갖고 날아갔잖아. 그럼 처음에 힘 줬어 안 줬어? 줬으니까 날아갔어. 그치? 근데 우리는 처음에 힘 준 건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얘가 날아가기 시작해서 공중에 뜨는 순간부터가 운동인 거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공중에 이제 떴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 공중에 떴는데 누가 밀 거야? 그치? 없어. 근데 여기에 있더라도 아래쪽으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있다. 뭐? 중력. 그렇지. 그럼 이쪽은 힘이 있으니까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힘이 뭘 변하게 해주는 거였는데? 그거. 방향이랑 빠르기 합쳐서 속도,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해주는 거였잖아. 근데 힘이 안 들어갔으니까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는 계속 5m/s로 오른쪽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을 거야. 자, 근데 아래쪽으로는 힘이 있었으니까 속도 빨라지겠지? 가속도도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중력과 속도라고 말했던 거고, 아이쿠 그러니까 자꾸만 빨라지겠구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 근데 가속도가 9.8로 계속 똑같다. 그래서 등 가속도 이렇게 불렀어. 됐지? 그럼 봐. 그렇게 해서 얘가 휙 휘어져서 여기로 왔대. 이거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는 운동? 포물선 운동. 그래서 지금 몇 미터 왔냐면 15m 가서 떨어졌어. 얘 혹시 날아간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 가지고. 시간. 얘들아, 낙하하는 시간이랑 옆으로 가는 시간이랑 저 공한테 공중에 떠있다 바닥에 딱 꽂혔어. 그러면 옆으로 가면서 동시에 아래로도 간 거잖아.
그럼 옆으로 간 시간이나 아래로 간 시간이나 달라? 똑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왔잖아. 난 한 몸이잖아. 그럼 옆으로 간 것만 따지면 돼. 난 지금 옆으로 무슨 운동 하는데? 등속 운동 하는데 5m/s로. 근데 날아간 거리가 15m야. 그럼 몇 초 날아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5m 날아갔는데 내 속력은 5m/s짜리였으니까 시간은 3초 걸린 거야.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옆으로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 구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연직으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도 똑같이 3초구나 라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얘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바닥에 도착했을 때 연직 방향 속도가 얼마니?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연직 방향 아래로만. 그럼 이 아래로는 무슨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냥 일반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 오로지 중력만 작용할 거고. 그럼 아까 그 자유낙하랑 같은 거야. 그럼 우리 자유낙하 하실 때 이제 식 두 개 외웁시다 했는데 자유낙하 할 때 몇 초 동안 낙하했습니다. 나중속도 V는 GT. 낙하거리 S는 2분의 1 GT제곱. 이제는 외워줄게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3초 낙하했습니다. 아까 구했잖아. 그럼 3초 낙하했으니까 지금 속도 얼마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중력가 속도 9.8로 3초만큼. 그럼 지금 속도는 이렇게 될 거고. 3초 낙하했으니까 낙하한 거리는요. 또는 저 건물의 높이를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낙하거리는 2분의 1 9.8 3초 낙하했네. 3의 제곱. 그럼 건물 높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돼요? 그럼 낙하거리를 주든 수평으로 날아갈 시간을 주든 시간 한 놈만 주면 다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시간 줄게 다시 풀어보세요. 식 혼자 써봐. 되는지.